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열정을 쫓아라. 이 말은 졸업식 축사의 단골 주제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액 연봉의 맨해튼 금융가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제 열정을 쫓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기고가 헤스터 레이시도 말합니다. 그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매주 인터뷰합니다. 그녀가 수많은 인터뷰를 거치며 발견한 공통된 문장은 하나. 나는 내 일을 사랑해요.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일이 기대돼요. 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해야 하는 일이라서도 수입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열정을 쫓으라는 말, 과연 허황된 말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와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과 삶 전반에 훨씬 더 만족합니다. 또 일이 흥미로울 때 더 높은 성과를 올립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가 나타나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마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차지하는 일이 되곤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 선수 로디 게인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미식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푹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았어요. 그러다 들어간 수영팀. 처음에는 테스트를 받고 떨어질 것 같아 다음엔 육상부로 옮기려고 도서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수영에 빠지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죠. 열정은 발전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현실을 봅시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분의 2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상당수는 딴짓을 합니다. 미국 외 국가들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기 직업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린 시절엔 너무 어려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중학생쯤 돼서야 비로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관심사는 자기 성찰로 생기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깁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죠. 부모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를 주입하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관심사를 열정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저민 블룸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격려. 멘토가 있다면 초기 학습은 놀이처럼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압적인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의 내적 동기를 파괴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전문가와는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자유 속에서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하죠. 작은 승리와 박수갈채도 필요합니다. 물론 피드백과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움튼 흥미의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마저도 처음에는 진지하지 않은 초보자였습니다. 한 번 잘린 싹은 다시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아동기는 유난히 호기심 많던 그의 어머니 제키와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17살에 베이조스를 낳은 그녀는 나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즐거운 일에 몰두하게 두는 일이 내 책임이라 느꼈어요.
3살의 베이조스는 큰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키는 좀 더 크면 하자고 지금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베이조스의 방에 들어간 제키는 드라이버를 들고 아기 침대를 분해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제키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바닥에 앉아 그를 도왔고, 그날 밤부터 그는 큰 침대에서 잠들었죠. 중학생이 된 베이조스는 느닷없이 들어오는 동생들 때문에 방문에 경보기를 달고 손잡이를 전부끈으로 연결해 찬장을 열면 다른 문도 열리게 만들어 제키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색에 자주 갔어요. 계속 다른 부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4번이나 간 적도 있었어요. 집에서 내 별명이 무질서 대장인데 무슨 일을 원하든 어떤 식으로도 허용해 주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키가 친구와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베이조스가 큐브를 만들겠다며 건전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반사되는 이미지가 계속 달라질 거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제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한 큐브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질문도 하면서 들었어요. 제프가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나에게 내용을 전부 이해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이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라고 대답해 줬죠. 고등학교에 올라간 베이조스는 집에 있는 차고를 발명과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로 개조했습니다. 하루는 베이조스가 점심시간 후에 수업을 빼먹었다며 제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한참 후 집으로 돌아온 베이조스에게 오후에 어디를 갔었는지 물었습니다. 비행기 날개로 마찰과 양력 실험을 하게 해줄 교수를 알아보러 갔다는 아들의 대답에 제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알았어. 정식으로 학교의 인정을 받고 실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베이조스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투자기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몇 년 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을 구축합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의 가슴이 저처럼 철렁 내려앉으리라 상상해봅니다. 단지 어떤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잘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 서툴죠. 그래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일에는 더욱 서투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보다 놀이가 먼저입니다. 아직 열정의 대상을 정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흥미를 자극하면 빈둥거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기술 향상이나 몇 년 후의 일, 인생의 목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즐길 뿐이죠. 진정한 열정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곧잘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하죠. 싫어하는 일은 더욱 서툽니다. 아이에게는 공부보다 놀이가 먼저입니다. 빈둥거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저 즐길 뿐, 인생의 목표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진로를 수정하는 일이 적습니다. 관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다양한 취미는 해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동안 어떤 일을 하면 지루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새로운 사물을 좋아합니다. 질증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이지만 불가피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릿의 전형들은 스스로 즐거운 일을 발견하고 그 관심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심화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혁신한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얼마나 배움에 목마른가? 초보자의 새로움과 전문가의 새로움은 다릅니다. 초보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고 놀라지만 전문가는 익숙한 대상에서 미묘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피겨 해설자는 슬로모션 없이도 트리플 러츠 회전이 부족했다거나 푸시오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말하죠. 현대 미술을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의 안목으로만 보이는 매우 다른 모습이 초보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과 집중이 만든 전문가의 눈입니다. 관심사를 파헤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만약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험해보고 시도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윌 쇼츠의 에세이 뉴욕타임즈 10자말 풀이 마치는 방법에서 초기 단계에 적용할 만한 법칙을 들어봅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직업으로 삼기에는 싫은 일보다는 조금 나은 일. 그게 출발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추측해보세요.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세요. 옳은 일 혹은 최선의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다면 지우면 됩니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연필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미 자신이 즐기는 일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다시 흥미를 자극하고 인내심을 갖고 질문하세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세요. 시간이 지나며 정보가 많은 능동적 학습자가 되어갑니다. 전문성과 자신감, 그리고 호기심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도 열정이라 부르기 어렵다면 다시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고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건 새로움 속의 익숙함이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 사람의 관심을 오래 끈다. 그러니 말하자면 열정을 쫓으라는 말은 나쁜 충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